내향적인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향적인 성격을 외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외향적, 내향적 성격 중에서 외향성을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죠. 저도 사실 그런 거죠. 아예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에 관심을 넘어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발견을 했어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눈에 보이고 가장 걱정되고,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본인이 그걸 대답하지 못해서 아이가 스스로 힘들어하진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향적인 우리 아이 너무나 걱정돼요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조차도 두세 명 중에 한 명은 내향적이라고 합니다. 네, 내성적인 사람이래요. 두세 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지금 저까지 4명이거든요. 저희 남편, 그리고 아이가 둘이에요. 이렇게 4명이 모였을 때 최소 1명이나 2명은 내향적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내성적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시나요? 아니면 외향적이라고 느끼시나요? 저는 내성적입니다. 저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닐 때에도 엄마하고 손을 잡고 있다가 유치원 버스가 왔을 때 엄마 손을 탁 놓고 유치원 버스를 딱 탈 때 그때의 그 두려운 마음, 학교 다녔을 때는 겨울방학이 거의 끝나갈 쯤 돼서 새로운 교실에 가기 전에 들었던 그 마음, 그 불편하고 두렵고 엄마한테도 제 이런 불편하고 두려웠던 마음을 편안하게 얘기해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성인이 돼서 제가 선택해서 간 미국 유학 시절 석사할 때도 그때가 제가 20살 후반이었는데 그때도 역시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이 이야기에 앞서서 제 이야기를 먼저 드렸어요. 그 이유는 우리 아이의 성향이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건 이 자체로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시선, 또는 엄마 자신이 엄마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자라왔는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첫째 아이가 이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둘째 아이는 이제 유치원 7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린이집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 어린이집 때부터, 첫째 아이가 작년에 학교를 처음 들어갔으니까 작년 학교에서 처음 했던 봄에 있었던 그 선생님과의 상담 때까지 아이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런 거 꼭 물어보시잖아요. 심지어 유치원에서는 상담을 하기 전에 먼저 상담에 관련된 안내문, 거기에 보면 특별히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항목에 동그라미 치세요 라고 하는 게 항상 있거든요. 교우관계, 학습에 대한 것, 식습관. 그때마다 저는 항상 뭐가 제일 궁금했을까요? 뭐라고, 어떤 부분을 꼭 상담하고 싶다고 체크했을까요? 식습관이었을까요? 아이의 공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교우관계라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언제나 100% 교우관계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첫째 딸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첫 학교 상담에서조차도 저는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나요? 라고 하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게 가장 저한테 궁금한 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왜 제일 궁금할까? 7살 말이나 초등학교 1학년 초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습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건 없나요? 7살 때 한글을 좀 잘 하나요?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우리 아이가 어려워하나요?
숫자 같은 거는 어떻게 집에서 가르쳐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한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알았어요. 나는 한 번도 그걸 물어본 적이 없는데, 궁금해한 적도 없는데, 저희 아이가 되게 공부를 잘하거나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 7살 둘째 아이는 아직 한글을 잘 몰라요. 제가 지금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뭔가 더 잘한다, 학습을 더 잘한다, 이런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첫째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스스로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스스로 평가해왔고, 이 평가가 되게 긍정적이지 못했어요. 이게 항상 불편하고, 그리고 외향적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뭔가의 마이너스적인 성향, 있어야 할 사교성이 빠진 성격,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저 자신의 이런 성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아이들을 봤을 때도 저의 필터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냥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되게 확대 해석하고, 친구들과의 놀이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걸 먼저 말하지 못해서 혼자 있다가 오진 않았을까? 누구랑 놀았을까?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에 관심을 넘어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발견을 했어요. 스스로가 내향적인 엄마는 물론이고요. 엄마가 굉장히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조차도 내 아이가 내향적일 때 그 아이를 많이 다그치고 있다는 걸 아세요? 부모의 많은 분들이요, 나는 내향적인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향적인 성격을 외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외향적, 내향적 성격 중에서 외향성을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죠. 저도 사실 그런 거죠. 왜냐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외향성 이상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가정에서도 아이가 뭔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전에 좀 깊은 생각을 하는 건데도 아유 속 터져, 그러니까 말을 해봐, 말을 해야 알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재촉하게 되고요. 학교 교육에서도 토론식 수업 이런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예전부터요. 물론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합니다. 토론식 수업이 가져오는 장점이 많아요. 아이들 모둠으로 앉아서 하는 그런 수업들이 좋은 점이 정말 많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그쪽에 가치를 두고, 선생님 스스로가 외향성을 더 좋은 가치로 마음속에 두고 있는 선생님은요, 아무래도 내성적이고 조용조용히 사색하는 걸 좋아하고 하는 아이가 있을 때 그런 아이들을 답답해 하신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뭔가 평가를 할 때 더 많이 말하고 표현하고 발표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로 생각하시고, 발표하지 못하면 그 아이가 뭔가를 모른다거나, 안다 하더라도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안다고 해도 발표하지 않는 거, 그건 안 돼, 무조건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일방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성향이 다 필요하니까요. 제가 내향적인 성격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보고 싶어서 유튜브에 내향이라고 검색을 했더니요, 이런 것들이 뜨는 거예요. 내성적이어도 괜찮아요. 내성적인 사람이 무리해서 소외될 때, 소극적인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귈까요? 내성적인 성격, 진짜 문제가 뭘까요? 내향적인 사람이 효율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꿀팁. 심지어 네이버 지식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소개서에 내향적이라고 써도 되나요? 이제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이 올린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안 되지 않을까요? 내향적이라고 쓰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뜻이잖아요.
이걸 물어본 사람 스스로가 내향적인 게 불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이 사람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질문인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내향적인 사람으로서. 내향성은 소심함이 아닙니다. 사회성의 결여가 아니에요. 있어야 할 게 부족하거나 있어야 될 게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향적인 성격은요, 신중함일 수 있고요, 섬세하고 세심하고 관찰력이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향적인 것, 이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이건 그냥 그 자체예요. 네.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났죠? 한국 사람. 제가 다른 사람보다 피부가 좀 까무잡잡해요. 까무잡잡한 사람. 키가 157이에요. 그리고 저는 내향적이에요. 나는 내성적이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주의 깊게 관찰을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잘 경청하고, 다른 사람이 나랑 같이 있으면 정말 내가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아서 자기 이야기를 확 꺼내고 싶은 사람이래 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모습을 먼저 보고, 그렇지만 뭔가 누군가 앞에서 발표해야 된다든지 여러 사람이 모인 그런 자리들은 분명히 살면서 있을 거고, 또 그런 순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때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보자. 그랬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나 자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이 훨씬 적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선생님이든 어떤 어른이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은하야 괜찮아, 굉장히 발표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글로 자기 생각을 더 잘 말하는 친구가 있고,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 그 힘이 있어, 다 똑같이 발표를 잘할 필요는 없어 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줬다면 어땠을까. 내성적인 아이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내 배우자가 내성적인 사람이거나 내가 내성적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일하는 어떤 사회 속에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내 친구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양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을 먼저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장점을 알고 나서 필요한 상황에는 내 자신을 표현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느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연습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Quiet 라고 하는 책을 쓴 수잔 케인이라고 하는 전직 변호사에서 작가가 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내성적이라고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향성에 대한 편견은 재능, 에너지, 행복의 어마어마한 낭비로 이어진다. 내향성이 나쁜 것이고 외향적인 성격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견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 재능, 그 사람의 에너지, 행복,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향적인 에너지 그 자체, 조용하지만 그 강직하고 진한 그 에너지, 튤립인 내 아이를 장미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그 모습 그대로를 어여삐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내 자신, 내 모습부터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이.